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3월 11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후 뭐가 달라졌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1일 브리핑 이 자료들이 더 중요하게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전 인수식 해석이 끝이 없습니다. 대선 공약집보다 훨씬 더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누구는 그것을 침소봉대한다, 어떤 사람은 또 그게 별거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부동산은 파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이제 대선 끝났으니까 매물 걷어들이러 가야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놓지도 않은 매물을 걷어들이러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숫자만 보고 현재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물을 걷어들였는지, 매물이 늘어났는지, 실제로 물건을 한 채 더 산다고 하는데 샀는지. 근데 대선 이후에 수많은 부동산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데, 많은 것들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법을 좀 추정을 해야지 시행이 가능한 것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지금 당장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선침해를 하느냐, 좀 더 지켜보느냐, 눈치 싸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지난주 거예요. 2월 28일자 매매는 마이너스 0.11, 전세는 마이너스 0.14. 이번 주에요. 3월 7일자예요. 마이너스 0.16, 마이너스 0.16. 두 개가 모두 낙폭이 커진 상태입니다. 매매 가격 지수 먼저 확인하시는데, 지난주 마이너스 0.11에서 마이너스 0.16으로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되었는데요. 특히나 달서구 지역이 낙폭이 아주 크게 확대되었고요. 크게 마이너스 0.29, 다른 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게 하락한 모습이 나타내고 있네요. 이번에는 전세 가격 지수입니다. 전세 가격 지수 마이너스 0.14에서 0.16으로 낙폭이 확대되었고, 달서구 지역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4. 가장 적게 영향을 받는 지역은 남구가 가장 영향을 적게 받고 있는 상태인데, 가구 수가 많지 않아서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 감소폭, 일부 감소폭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 휴일 효과죠. 휴일 효과. 휴일 지나고 나면 500건씩 1000건씩 막 뚝뚝 떨어지는 그 정도의 현상인데, 요거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진짜 매도 물량이 줄어들는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흐름을 지속해 나갈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크게 변화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전세 매물도 주말 효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요 갈색 선을 지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요것도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금 오늘 한 8,000건 정도 매물이 있었습니다. 8,000건.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예측하기에는 좀 일러 보인다. 매물을 다 걷어들인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걷어들인 효과까지는 없었어요. 월세 매물도 소폭 감소해서 그 휴일 효과 때문에 소폭 감소하는 효과, 요것도 더 지켜봐야 됩니다. 흐름을 따라갈지 아니면은 감소의 길로 갈지. 아직까지는 전부 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서는 말만 떠들지 숫자로는 나타나는 변화가 없네요. 전체 임대 물량도 요 밴드, 상단과 하단의 밴드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확인하시겠습니다. 거래량 72건, 2일간의 거래량이에요. 그러면 나누기 2를 해보면 하루 평균 한 36건. 요거 익숙한 숫자죠. 그래서 딱히 늘어났다, 제가 지난날 방송했을 때는 한 50여 건 거래되어서 거래가 늘어났다 이렇게 했는데, 일부 선침해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 신고도 굉장히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2월 현재 거래량은 631건 신고되었고, 신고가 비율은 10% 아직 안 돼요. 자, 여기 버머 센트레빌 신고가 대단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요거 3천만원 올랐어요. 3천만원. 이 시장 분위기에서 물론 오른다는 게 대단한 거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 만큼 과거에 한 방에 2억 3억 이렇게 점프하는 현상
그러면 놀라워요 할 정도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요거지는 한 달 꽉 채워서 신고했네요. 요즘도 이런 게 있네요. 2월 26일 날 같은 범어동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1억 2,700만 원이 하락되어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개 놓고 보면은 뭐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이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성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는 과거에도 큰 폭으로 떨어진 차례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7억 5천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금액에 거래가 된 것 같네요. 자, 대구역 센트럴 자 요것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비해서 이 거래는 제법 높은 가격에 거래된 거죠. 다음 수성 골드 클래스 더 센텀. 또 여긴 또 어딘가요? 수성 골드 클래스 더 센텀.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최근 거래들도 신고되고 있다는 건 3월 1일, 3월 8일, 3월 10일 최근 걸 많이 신고되고 있어요. 어쨌든 낙폭이 더 크다. 월배 아이파크 2차. 여기는 계속 회복을 못하고 5억 초중반대의 거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도 계속 하락하는 거래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만 보시고요. 요거는 3월 10일자 거래만 따와봤어요. 대선 이후에 과연 뭐가 달라졌을까? 거래 신고가 6건, 3월 10일 6건이 되었어요. 많이 된 편이죠? 네. 그 중에서 신고가가 된 곳은 감삼 용궁. 재건축하는 곳인가요? 2002년이면? 그건 잘 모르겠고요. 월배 제니스 한 10% 정도 오른 거래. 나머지들 보면은 평수도 국민 평형도 아닌 것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래. 전부 다 저가의 아파트들만 거래가 되었네요. 이 큰 돈들이 아직까지 움직이는 낌새는 보이지 않죠? 건당 거래 대금도 아직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가격대별 거래량도 2월달 거래가 제법 많을까 싶었는데 670건 1월달 보다는 조금 많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670여 건이면은 거의 서울 거래량하고 지금 2월에 서울 거래량하고 맞먹는 거래량인 것 같습니다. 너무 싼 것도 거래가 잘 안 되고 비싼 것도 거래가 안 되고 한 중간 정도 가격대가 거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수도 많지는 않다. 6억 이상 요거 잘 봐야 됩니다. 6억 이상 비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6억 이상 거래량도 높아지는지 요걸 통해서 정말 시장 분위기가 돌아섰구나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는 지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분양권은 제법 많이 거래되었어요. 15건. 그 중에 신고가는 1건. 자, 3월 4일 거래, 3월 8일 거래까지 있는데 신고가 1건. 월배 3정 그린코아 포레스트. 요거는 좀 신고가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최근 거래 대비 오른 거래. 이거 한때 8억 8천까지 거래되었던가요? 아무튼 굉장히 높게까지 거래되었던 것. 지금 입주 시작한 지도 제법 지났는데 어쨌든 분양권 상태로 거래가 된 것 같네요. 나머지는 한 1억씩 떨어지는 거래. 전부 다 1억씩 떨어졌네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자, 그 다음 3월 9일, 7일, 8일, 8일. 가장 최근의 거래들 보면은 이것도 1억 가까이 떨어진 거래들. 뭡니까, 얘는? 신천역 라온 프라이빗 센텀. 이거 2억 가까이, 2억 떨어졌네요. 2억. 층수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굉장한 낙폭. 떨어지면 거의 1억. 얘는 보합수준 거래도 한 개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최근 거래들 빠르게 신고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크게 가격 눈에 두드러지는 거 얘는 한 1억 정도 떨어지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두드러지는 거래는 보이지 않네요. 전세 거래량 77건. 아까 매매 거래량 한 70여 건 됐었죠? 매매가 많이 된 걸까요? 전세가 적게 된 걸까요? 이게 어느 정도 한 2월 달까지는 1대 2대 1 요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월세와 전세, 특히 전세가 근래 들어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휴일일 지나고 났으면 얘 전세 한 120개, 130개 이 정도 숫자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전세 거래가 생각보다 안 되고 있어요. 3월달 접어들면서 3월달에 전세 거래는 더 안 이루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가장 최근에 거래 신고되었는데 이 높게 거래된 것들 신고되고 있어요. 평형을 보면 확실히 넓은 평형들, 국평이 아닌 것들이 더 많이 신고가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신고가 나타나는 것도 어느 아파트인가 서울에 거기 음마아파트 어제자 신문 기사에 나왔는 걸 보니까
신규 거래, 갱신 거래가 있고 신규 거래가 있는데 보통은 이 싸게 거래되면은 뭐 7억 5천짜리가 6억 2천에 거래된다 이러면 야 저거 갱신이야 그러면서 갱신이 당연히 신규 거래보다 더 싸지. 근데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죠. 갱신 거래가 신규보다 더 비싸지는 현상. 이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신규 거래 전세가가 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자, 가장 최근에 요거 1월달 거래는 안 나와도 되는 것들이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3월 10일날 전세 거래된 거 한번 볼까요? 3월 10일날 거래되는 것, 약간 요건 갱신이네요. 갱신일 확률이 더 높아 보이네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3월 9일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것들. 자, 그 다음 한 페이지 더 보시면은 이안 월배, 대천동 이안 월배 3억 6천에 거래가 된다. 그럼 요거는 뭐 갱신을 했는데 이제 더 협의파가 더 깎을 수도 있었는데 야 이사비도 그렇고 뭐 새로 복비 내는 것도 그렇고 그냥 하지 뭐. 자, 월성동 같은 비슷한 동네인 것 같아요. 월성 푸르지오 3억 6천. 야, 요 정도는 갱신일 확률이 더 높아 보이기도 하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 받는 걸 수도 있어요. 인근의 신축 아파트 한 3.2억, 3.3억 이렇게 전세 거래되고 있죠. 야, 내가 한 4천만 원 정도 더 주고 살아도 이사비하고 복비하고 뭐 청소비하고 이것저것 감안하면은 머리 아픈 것보다 그냥 살래 하고 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갱신 거래가 오히려 임대인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임대인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자, 신규 거래 평균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 4억 이상 거래량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 분위기가 좋아지려면 단순히 뭐 대출을 풀어준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4억 이상 거래량이 늘어난다든지 4억 이상 거래 비중이 높아지려면 이건 금리 아니면 답 없어요. 이거 아무리 대출 많이 해준다 해도 이 금리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월세 거래량 53건. 아까 전세 거래량은 약 80건. 매매는 약 70건. 매매가 제법 있었고 하여튼 월세 전세가 줄어드는 것, 임대 거래가 줄어드는 것은 여러분도 이렇게 숫자의 감각적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2월달, 3월달 접어들면서 임대 거래는 더 줄어드는 모양새로 갈 것 같습니다. 매물도 줄어들고 집 내놨던 것도 걷어들이고 그런 흐름일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